요즘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면 누구와 함께 살게 될까? 어쩌면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혹시 혼자 사는 모습도 떠올려 보셨나요? 우리는 보통 혼자 산다는 말을 들으면 외로움과 쓸쓸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어쩌면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편견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유와 자립,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구축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혼자 사는 노년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더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면서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심리적 자유와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즉, 혼자 산다는 건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는 대신 삶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만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셨나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하루. 이건 바로 혼자 사는 삶이 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물론 혼자 산다는 것이 언제나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고 건강 문제도 스스로 돌봐야 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들은 사실 우리를 더 성숙하고 강인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왜 나이가 들수록 필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살기를 준비하며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실질적인 자립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기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사는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보상을 안겨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함께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의 가치라고 부르며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강조합니다. 먼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시간으로 자신과 마주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감정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은 창의력을 높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고독한 사색의 시간을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사고가 가능하죠. 이런 시간들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삶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런 심리학적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60대 중반의 박예분 씨는 남편과의 이혼 후 혼자 살게 되면서 조깅과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어요. 또한 정철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사는 동안 요리법을 배우고 만든 음식을 SNS에 공유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제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제 요리를 먹으러 집에 올 정도예요. 이런 사례들은 혼자 사는 시간이 단순히 고립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면 우리는 자신만의 리듬을 발견하고 스스로 설계한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자아 성찰의 기회를 얻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또한 심리적 독립성을 키우는 데 중요한 기회입니다. 독립성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넘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혼자 요리를 하고 생활비를 관리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이 항상 쉽거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을 돌보는 기술을 배우고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기술을 활용해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혼자 사는 사람들은 종종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관계의 소중함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 관계를 질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은 단순히 외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하며 독립적인 삶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자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삶은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성장을 경험하고 있나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도 혼자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 사는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고립과 사회적 단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사는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강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혼자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선택적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맺어야 하는 관계보다 스스로 선택한 관계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질이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예를 들어 혼자 살면서 가까운 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더 독립적이고 사회적 관계에서 더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에너지의 재분배라고 설명합니다. 필요 이상의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혼자 사는 삶은 우리에게 더 높은 질의 인간관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박정숙님은 매주 지역 도서관에서 영어 교실을 운영하며 이웃들과 활발히 교류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 활동이 저를 삶의 중심에 서게 만들어줘요. 이런 활동은 단순히 외로움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키워줍니다. 요즘의 기술 발전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 강력한 연결 수단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앱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특히 나이 든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기술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김성열 씨는 화상통화 앱을 통해 해외에 사는 자녀들과 매주 소통하며 물리적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덕분에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도 그들과 가까운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삶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은 의식적인 노력이 없으면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자원봉사 활동이나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공감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사는 50대 여성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미술 교실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지 깨달았어요.
지금은 이런 친구 관계가 제 삶에서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은 단순히 고립의 위험성을 넘어 더 깊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사회와 연결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사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삶이 단순히 자유와 독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자립과 생활 관리 능력은 혼자 사는 삶에서 성공적인 독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혼자 살기 위한 경제적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비 관리입니다. 매달 들어가는 주거비, 공과금, 식비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죠. 많은 전문가들은 혼자 살기 전에 필수 생활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 달의 고정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본 뒤 각 항목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습관을 들이거나 공과금을 줄이기 위해 전기와 물을 절약하는 작은 노력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수리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3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모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생활관리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살면서는 집안일과 일상적인 업무를 모두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집안일을 몰아서 하는 대신 하루에 한 가지씩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요리 기술을 익히는 것도 혼자 사는 삶에서 필수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외식에 의존하면 비용이 늘어나기 쉽고 건강 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초보자도 따라하기 쉬운 요리법을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가 많으니 이를 활용해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보세요. 혼자 사는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안정도 중요한 현실적 과제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때로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한 취미를 찾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가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거나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삶은 단순히 자유를 즐기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삶입니다. 경제적 자립, 생활 관리 능력,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혼자 사는 삶이 더욱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단순히 외로움과 고립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독립성을 키우고 자신을 발견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리적 관점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창의성과 자기 성찰을 위한 귀중한 시간임을 확인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또한 현실적 준비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생활 관리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혼자 사는 삶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혼자 사는 삶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시간이며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기회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사는 삶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삶의 또 다른 장을 펼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점들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삶에 대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